안녕하세요. 오타이맨입니다. 12월 1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5가지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바로 관세 및 국경 문제, 두 번째는 군대 내의 트랜스젠더 문제, 세 번째는 속지주의 출생 시민권 금지, 네 번째는 프래킹을 통한 에너지 정책, 다섯 번째 일정 스케줄 F 복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꼽아보자고 하면 첫 번째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브릭스에 대하여 미국 기축통화, 즉 오일머니로 기축통화가 결정되어 있는 달러에 도전하는 브릭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오늘 천명하였습니다. 한편 카나다 트리도 수상은 미국을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 해서 협상을 한 이후에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오갈 데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관세를 10% 올리고 또 브릭스 소속이라서 100% 올리고 하면 중국 제품을 미국에 팔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 내 트랜스젠더 문제입니다. 그의 두 번째 행정명령에 군대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시험하는 데가 아니고 명령지휘 체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하달되어 움직이는 조직이므로 특히 교육, 군대, 사회 일반에 있어서 트랜스젠더 문제는 실험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의 예산을 가지고 성전환을 하는데 시술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앵커베이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속지주의라고 하여 미국 내 탄생한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이 미국에 태어난다고 해도 앞으로는 시민권을 얻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속인주의가 미국 시민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에너지 독립을 위하여 프래킹을 하고 미국이 세계 에너지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이 가지고 있는 오일 이니셔티브를 미국으로 옮겨오겠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스케줄 F의 재시행입니다. 스케줄 F라고 하는 것은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부패에 타락하기 쉬웠던 것을 막기 위하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 1기 말에 스케줄 F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곧 없어졌는데 그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고용직 공무원들인 FBI, CIA, DOJ 등이 미국의 딥스테이트라는 걸 조직하여 이들이 정부를 움직이며 권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이기도 합니다. 원래 미국의 모든 헌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이 되었으므로 그의 명령 지휘에 따라 모든 관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연방공무원의 면책조항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이것을 회피하여 오늘날의 거대한 딥스테이트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FBI, CIA, DOJ 등이 국가를 움직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국민이 뽑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월급쟁이들이 주인을 몰아내고 주인을 골탕 먹이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스케줄 F는 반드시 실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케줄 F의 복원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의제에 딱 맞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원래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서 그만큼 많은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인데 스케줄 F가 무용지물이 되자 공무원들이 설쳐서 오늘날 미국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 지금 2명의 사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제럴드 쿠슈너의 아버지인 찰스 쿠슈너를 프랑스 대사관으로 임명하였고 또 한 명은 티파니 트럼프의 시아버지인 마사드 블로스를 아랍 중동 수석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로써 2명의 사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2기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돈 찬스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뭉쳐서 미국을 앞으로 경영할 것 같은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족 거버닝이 되지 않나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DEA 마약 단속국 국장으로는 플로리다 보안관을 오늘 임명하였습니다. 플로리다 보안관인 체드 크로니스를 임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10억 달러를 쓰고도 2천만 불을 손해봤다고 하여 소액 기부자들에게 매일매일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DNC 본부와 카말라 해리스 선거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민주당 내에 유력 인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민주당 정치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이 오늘 자신의 팟캐스트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카말라 해리스가 몇 달 사이에 10억 달러를 쓰고 2천만 불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생각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집회를 거의 하지 않고 주로 TV에 출연하여 토론회 형식으로 선거 전략을 짰던 카말라 해리스가 영수증도 없는 10억 달러가 어디로 갔냐 하는 것이 그들의 논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시 파텔을 FBI 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2년의 임기가 남아있는 크리스 레이 FBI 국장은 사임되거나 아니면 해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크리스 레이에 대하여 그간의 1.6 사태 때 사건을 조작하고 FBI 요원들을 집어넣어 사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 하긴스 루이지애나주 상원 의원이 크리스 레이 FBI 국장에게 DC에 가까이 머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상원에서 청문회가 개최가 되면 그간의 FBI가 사건을 조작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구금하고 하였던 모든 악행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사할 것이므로 당신은 수차례에 걸쳐서 DC에 소환될 것이니 DC를 멀리 떠나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 레이 DC 부근에 있을지 아니면 해외로 도망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간에 저지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6 사태 때 많은 선동가들이 그게 투입된 것이 대부분의 FBI의 상급직의 요원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상원에서는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차르를 임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 황제를 임명한다는 것이죠. 증권거래소인 SEC에 게리 겐슬러를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즉시 해임을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증권거래소 후보에는 전직 정부관리, 암호화폐 전문가, 암호화폐 임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암호화폐의 전성기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들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쭉 올라와서 지금 거의 10만 불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비트코인 어디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97,000을 넘어 99,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